한번 성교육 해봤어요? 해봤냐고? 응. 뭐 따로 특히 해본 것 같진 않은데. 왜 안 해봤어요? 글쎄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다고 할까? 그러면은 자식들은 성교육이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못 해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물쩍 넘어갔다는 거네. 그렇지. 어물쩍 넘어갔는데 그 애들이 어느새 성인이 돼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있어서 아 우리 아이들 참 대견하다 라고 다행이네. 생각하고 있지. 무척 다행이지. 잘못되지 않고 잘 커서. 아니 나도 그냥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어물쩍 넘어왔다고 생각해. 그냥 언젠간 알게 되겠지 그러면서. 근데 이거를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세계가 너무 멋진 거여서 이걸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사람들한테. 이것의 멋짐을 일단 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말고 이거 이전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교육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엄마도 세상이를 같이 키우는 사람이니까 이런 마인드를 같이 깔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왜 어른들은 당황할까? 왜 어른들은 애들이 그런 뭐 엄마는 왜 고추가 없어? 예를 들어 뭐 엄마는 가슴이 이렇게 생겼어? 엄마 나는 어떻게 생겼어? 이런 질문하면 왜 당황스러울까? 그런 대화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지. 많은 엄마들은 이거를 이제 많은 출판사들이 성교육 동화라는 거를 만드니까 뭐 10권짜리 이런 식으로 작은 전집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책을 사서 읽히면 된다고 생각해.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내가 파고 들어보니까. 왜냐면 이 성교육이 되게 깊이 있게 접근해야 되는 분야거든, 사실은. 그렇게 애들한테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동화책만 읽어주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양육자가 어떤 지식과 그런 방법론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일단 우리 어른들이 애들이랑 성이라는 걸 논할 때 약간 살짝 정신이 아득해지는 게 있거든. 엄마도 그런 느낌 있잖아. 그렇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해본 거 아니야, 아이랑. 근데 막 왜 아득해지냐면 일단 생물학적인 쪽으로 생각이 가니까 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점점 커져서 이런 생각부터 하거나 아니면 뭐 아빠와 엄마가 만나서 사랑해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약간 행위적으로 가는 거지. 어른의 생각은 그런 거지. 어른이 성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것들은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애들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그 어른들이 생각하는 불편함부터 좀 떨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거지. 그 불편함이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성교육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불편함이 정말 큰 허들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겨내야 돼. 이걸 이겨내려면 성교육이 되게 좋은 거고 멋진 거다. 이런 생각이 심어지면 좋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건데 일단 성이라는 말뜻 마음심과 날생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삶과 마음이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 마음을 조금 더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 어떤 기쁨이라는 의미로. 왜냐면 이 기쁨이라는 요소가 이 올바른 성과 그렇지 않은 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거든. 그게 그래서 성교육에 필요한 핵심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애기들은 이제 자기 몸이 뭔지도 모르다가 애기들 누워가지고 손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앉아가지고 자기 몸도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한 4살 정도 되면은 이제 자기 몸의 구석구석을 궁금해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궁금한 거지. 애들은 단순하게 내 몸, 나 자신. 나 자신이 왜 이렇게 생겼고 왜 어른하고는 다르고 그럼 나 어디서 난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인 거야. 어떻게 보면 되게 귀엽기도 하고 왜 애들 이렇게 손 보는 거 귀여운 것처럼 귀엽기도 하고 좀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한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그렇게 어려서부터 갖는다는 게 참 멋진 것 같아. 안 그래요? 왜냐면 어른들은 다 어른이 돼서야
철학이라는 걸 배우고 책을 읽으면서 그때서야 생각을 하잖아. 근데 사실은 아주 아기 때부터 다들 그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철학이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어른들은. 근데 그냥 그런 질문에 어물쩍 넘어가다 보니까 항상 그러니까 뭔가 그 자신의 근원을 이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알려주지 못한 채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영유아기 성교육의 핵심이 있는데 이게 소중함이야, 소중함. 그래서 너는 정말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야. 이걸 알려주는 게 영유아기 성교육의 거의 전부.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이 이미 그렇게 해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 성교육 하나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미 많은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리고 엄마도 성교육 해본 적 없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어렸을 때 우리를 많이 이쁘고 소중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는 물려받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이 잘 심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제 영유아기의 핵심은 그거. 이 소중한 존재야. 너는 소중한 존재라는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심어주는 거. 그 메시지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빌드업이라고 하는데 스토리텔링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뭐 애들이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에 따라서 답변은 달라질 거고 이제 그건 약간 기법적인 부분이라서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뭐 엄마 아저씨와 아빠 아저씨가 만나서 엄마 뱃속에 방을 만들고 살게 됐어. 근데 엄마는 그 아기를 10달 동안이나 뱃속에서 키우면서 빨리 만나기를 기다렸어. 그리고 드디어 그 아기가 나왔고 그 아기가 이렇게 귀여운 너였어. 이러면서 이게 네가 나를 만나기도 전부터 난 너를 너무 좋아했다. 정말 소중히 다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그건 왜냐면 네가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은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 이론적으로도 알게 되는 거야. 그냥 어렴풋하게가 아니라 정말로 확실하게 자기가 소중한 존재다. 이런 걸 깨닫는 거지. 근데 이제 아이에 따라서는 뭐 과학적인 원리를 궁금해하는 아이들은 좀 그런 쪽으로 특화된 그림책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동화적으로 접근을 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아이의 니즈에 맞춰서 그 다음부터는 부모들이 이제 좀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공부가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핵심은 소중함이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네가 그토록 소중한 만큼 네 친구도 소중해. 이제 나와 다른 타인의 존재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 너처럼 다른 모든 사람도 각자의 엄마 아빠한테서 만들어져서 태어나서 자라서 똑같이 소중한 존재가 된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소중한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또 그 다음 단계. 소중한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지켜야겠지. 내가 소중한 장난감을 항상 소중하게 갖고 있는 것처럼 소중한 존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지키는 거를 배우는 거야. 가장 첫 단계는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감정도 소중하고 나의 감정뿐만 아니라 남의 감정도 소중하다. 이런 것을 이제 배운 다음에 어떻게 분간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지. 아빠 엄마가 나를 안아주는 거는 기분이 좋고 포근하고 따뜻하지만 처음 만난 낯선 사람이 날 안으려고 하면 그거는 조금 무섭고 주저하게 될 거냐. 어떤 아이든지가 좋은 느낌이 드는 것과 좀 이상하고 무서운 느낌이 드는 것 이거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는 거절해야 해. 거부해야 해. 이런 거를 이제 알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싫어하는 접촉을 당했을 때 어른에게 그거를 알려야 된다는 것도 배우는 거야. 근데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거를 잘 못 말할 수도 있잖아. 뭔가 좀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누군가가 너 그거 절대 말하면 안 돼 이러면 또 겁먹고서 뭐 말을 못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엄마 아빠한테는 무슨 얘기든 해도 돼. 왜냐면은 엄마 아빠는 너를 가장 아끼는 너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아이가 어떤 그런 나쁜 비밀들을 털어놓을 수 있게끔 하는 기초 토대를 이제 이때부터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나중에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가 소중한 만큼 내 친구도 소중하다는 걸 배웠으니까 내가 혹시 친구가 너무 좋아서 친구를 안았을 때 친구가 이제 거부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뭐야 얘가 나 싫어하네 이렇게 좌절하고 할 게 아니라 제 기분이 좀 나랑 다를 수 있구나. 서로 우리가 잘 재미있게 노는 사이인데 앉는 것까지는 싫구나. 이런 차이를 이제 아이가 깨닫게 돼야 돼. 그래서 거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익혀야 되는 거지. 왜냐면 애들은 거절을 못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거절할 수도 있고 내가 거절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동시에 그치. 해야겠지. 거절은 필요한 것이고 누구든지 해야 해. 필요할 땐 해야 돼. 이런 것을 가르쳐서 거절을 잘하는 방법 이런 거 알려주는 거지. 즉각적으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래서 이거의 또 중요한 바탕은 뭐냐면은 다른 거야. 다른 거. 친구여도 생각은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차이에 대한 존중을 배우는 거야. 달라도 존중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배우는 거지. 그래서 타인이 싫어하는 접촉을 내가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거부하더라도 상처받지 않고 그거를 받아들인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깨닫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경계 존중이라는 아주 중요한 성교육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첫 단계. 그래서 이게 잘 자리 잡으면은 자신을 잘 지킬 수도 있게 되지만 또 가해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 사실은 지금의 성교육은 가해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것에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널 지켜라 이게 아니고 넌 너를 지키고 남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침해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교육이거든. 그리고 나아가서는 더 커서 사랑하는 사람과 성경험하게 되었을 때도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행복한 경험을 쌓아갈 수 있고 이제 인간만이 가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토대가 되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되게 발전적인 거야, 그치? 성교육이라는 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성인지 감수성 뭔지 아세요? 성인지 감수성? 들어는 봤는데 설명하기는 어렵네. 성인지 감수성은 한마디로 이거야. 남녀차별하지 않는 거. 단순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엄마와 아빠는 각각 여자와 남자로서 다른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꼭 남자가 해야 하는 거, 여자가 해야 하는 거 구분이 있는 게 아니고 각자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뭐 우리 집에서는 엄마가 음식을 더 맛있게 할 수 있으니까 엄마가 요리를 하지만 다른 집에서는 아빠가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나가보면 남자 요리사도 많고 여자 운동선수도 많은 것처럼 이렇게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이 구분이 없다. 각자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찾아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이런 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야.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고 이게 이제 남녀 평등 의식을 심어주는 바탕이 되는 거죠. 다름을 잘 받아들이는 아이, 잘 이해한 아이,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걸 알게 된 아이는 인권 의식을 갖추게 되는 거야. 이게 다 인권 의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차별 안 돼요. 혐오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처럼 이렇게 배워가지고 후천적으로 익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마음속에서 기본적으로 깔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남녀차별, 약자차별, 장애인, 뭐 인종차별 이런 것들을 이제 부당하게 생각할 줄 알고 세상을 더 열린 눈으로 보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잖아요.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사람은 좀 더 가능성이 많이 열리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성도 좋고 능력도 좋은 사람으로 키워내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게 진짜 멋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호감을 많이 느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 왜냐면은 배려심도 있고 존중도 해주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교양과 인성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게 영유아기 성교육을 잘하면 보다 자연스럽고 수월하게 이제 해나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성교육은 이제 영유아기에 물론 시작하는 게 좋지만 그냥 아이를 키우는 내내 해야 된다고도 볼 수 있거든. 나중에 이제 뭐 휴대폰 쓰게 될 거고 그걸로 또 애들이랑 낄낄거리면서 뭐 주고 받을 거고 보나마나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애를 가르쳐야 되냐 이런 문제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일찍 이거를 이해하고 부모가 이해하고 이제 대비를 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단순히 성폭력으로부터 널 지키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이렇게 쭉 연결되는 이것들을 따로따로 배웠잖아. 뭐 정자 남자의 만남, 생물 시간에 배우고 뭐 인권의식 같은 거 도덕책에서 이론적으로만 배웠지 실제로 이게 너무 안 좋다라는 거는 각종 사건 사고나 뭐 피해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알게 된 거잖아. 아 저건 진짜 안 좋다. 저 사람 진짜 폭력적이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잖아.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뭐 성인지 감수성 같은 거는 사실은 아직도 익히지 못한 어른들이 태반이거든. 남녀차별 여전히 하고 있고 선입견 편견 다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성교육을 잘 해주면 막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막 억지로
막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성교육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끌어주면은 그게 좋은 성교육이 되고 그걸 잘 갖춘 아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고 이제 애가 몇 살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엄마 아빠부터 먼저 인식 개선을 딱 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고 그 다음에 시작하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 어때요? 나는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이렇게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그 인정한다는 거,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런 거가 성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부분이 되게 놀랍네. 그거는 그냥 생활 속에서 오래 살면서 그냥 나한테 습득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미리 공부해서 아이한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게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해. 오늘 얘기 중에서. 사실은 그냥 계속 알려줄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알려줄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알려줘야 하고, 하지만 성교육을 일찍 시작하면 그러니까 부모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하면은 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게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지. 억지로 주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삶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 성교육이라고 했긴 했지만, 그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그 성교육하고는 좀 다르게 어떤 전인적인 인간 교육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네. 이게 이제 지금의 시대의 성교육 이론이야. 경계 존중부터 시작한다는 거. 멋지죠? 되게 아름다운 세계 아니에요? 글쎄. 내가 심취할만 하지. 별로 생각하고 하지 않고 있던 거를 또 새롭게 듣게 됐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